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미국 국채 대신 금 사재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달러와 금의 전쟁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회에 걸쳐서 최근에 벌어지는 금과 달러의 화폐 전쟁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첫 번째, 세계 중앙은행들은 달러 대신 금을 선택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미국 국채 대신 금 사재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선두에 탈달러화의 선봉장인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인도와 터키 등이 있습니다. 그 외 미국의 우방국인 독일과 이탈리아, 프랑스조차도 일찌감치 외환 유고를 금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단행된 러시아에 대한 스위프트 시스템 차단은 앞으로 중국 등 반미 세력들로 하여금 더욱더 금 매집에 열을 올리게 하는 악재로 작용해 탈달러화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세계금협회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늘린 금 보유량은 총 4,500톤이 넘는다고 합니다. 세계 금 총량은 약 19만 톤입니다. 2021년 9월 기준 세계 중앙은행의 전체 금 보유량은 약 3만 6천 톤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15% 증가했고 1990년 이후 31년 만에 최대 수준이 되었습니다. 특히 독일과 이탈리아, 프랑스는 외환 보유고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독일 74%, 이탈리아 70%, 프랑스 63% 등입니다. 이들 나라는 수익을 주는 미국 국채 대신 이자 한 푼 안 붙는 금으로 외환 보유고를 채우고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 미국 국채를 누가 사줬는지 따져보면 국내외 투자자들이 사준 양이 1조 7,720억 달러어치이며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인수한 국채가 1조 5,670억 달러어치입니다. 반면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사준 금액은 40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예전과 달리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의 미국 국채에 대한 선호도가 지극히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 3조 5천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수준의 돈을 풀었습니다. 그 결과 달러를 불신한 투자자들이 달러 대신 안전자산인 금을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금값은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그러자 달러를 대신해 금이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투자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실제로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과 국부펀드들이 달러 표시 자산 대신 금으로 옮겨갔습니다. 특히 중국은 이를 대놓고 선언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중국을 따라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 표시 자산을 줄이고 금을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이를 그냥 묵고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자 한 푼 안 붙는 금으로 몰린다는 뜻은 그만큼 달러에 대한 불신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2011년 하반기 들어 금 가격이 계속 오름세를 보이자 미국 정부는 금 거래를 위축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선 가장 손쉬운 방법을 택했습니다. 금 선물 시장을 손보기로 한 것입니다. 선물 시장에 개시 증거금과 유지 증거금을 대폭 올렸으며 증거금이 인상되면 거래 비용 부담이 늘어나 거래량이 줄면서 상품 가격은 하락하는 법입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가 2011년 8월 10일 금 선물 개시 증거금을 22% 올렸습니다. 그런데도 금값은 상승 랠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금융당국은 당황했고 시카고 상품거래소는 그해 8월 24일 금 선물거래 유지 증거금을 재차 인상했습니다. 하지만 금값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증거금을 8월에 두 차례에 걸쳐 대폭 올렸음에도 9월 들어 다시 고공행진을 거듭하며 사상 최고치인 온스당 192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게다가 중국이 미 국채 구매 규모를 급속히 줄여가고 있고 미국으로서는 상황이 다급해졌습니다. 미국 정부와 연방준비제도는 금 투자국들과 투자자들에 대한 독수를 준비했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주제, 달러의 공격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런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을 통하여 달러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식민지 시절의 미국 땅에는 당연히 영국의 금화와 은화가 주로 통용되었습니다. 문제는 당시의 미국이 영국과의 무역 적자로 인해 미국 내 금화와 은화가 영국으로 너무 많이 빠져나갔다는 사실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시 미국 정부는 자체적으로 지폐를 발행했습니다.
아울러 영국은 발행한 지폐도 모두 몰수해버렸습니다. 그러나 대영 제국은 식민지의 자체적인 화폐 발행을 용인하지 않았습니다. 화폐의 부족은 거래의 위축을 가져오기 마련이죠. 디플레이션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당시의 미국 국민들은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1776년에 미국은 독립을 선언했고 영국과의 전쟁에 빠져들게 되었죠. 그리고 13개의 주정부는 전비 마련을 위해 대륙지폐를 찍어내게 됩니다. 대륙지폐는 금이나 은의 값어치를 근거로 발행하기로 약속한 지폐였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주정부의 무분별한 화폐 발행으로 이번에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겪게 되죠. 처음에는 은화와 1대1의 값어치로 통용되던 지폐가 나중에는 1대 168의 비율로 그 가치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슈퍼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원인이 주정부가 지폐를 너무 많이 발행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화폐에 대한 신뢰 상실은 곧바로 미국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의회는 화폐의 발행을 민간은행에게 위탁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미국의 화폐 발행은 민간은행에 맡기는 전통이 생겨났습니다. 1785년에 미국 의회는 자국의 통화 명칭을 달러로 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달러 표시도 스페인의 통화 공식 단위인 페소를 줄인 표시라고 합니다. 달러는 금 본위제를 근간으로 유통되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금 본위제는 금을 보유한 만큼만 화폐를 발행하는 제도죠. 달러를 보유한 사람은 은행에 달러를 내밀면 언제든지 그 값어치에 해당하는 금을 교환받을 수 있죠. 그러나 이 제도는 1971년 닉슨 대통령의 선언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달러를 내밀어도 은행은 금으로 교환해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미국 달러는 여전히 세계 기축통화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 세계 사람들이 당분간은 미국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죠. 만화로 보는 맹크의 경제학 7권 세트 1권 경제학의 10대 기본 원리 2권 시장의 작동 원리 3권 기업의 행동 원리 4권 소득 분배의 기본 원리와 경제학의 새로운 분야 5권 국민경제의 기본 원리 6권 화폐와 환율의 작동 원리 7권 경기 변동과 경제정책의 작동 원리 만화로 보는 맹크의 경제학 6개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로 수출. 한국을 넘어 세계인들이 경제학을 즐깁니다. 선물하기 좋은 책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로 경제인싸 되기.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이 제안하는 더욱 쉽고 재미있는 공부 방법. 경제를 알아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선물하기 좋은 책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